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거의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원래는 제 계획은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기말고사를 보는 게 원래 이제 목표였는데 이제 조금 학교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조금 더 이제 바빠지고 이러면서 학교에서는 가능하면은 오프라인 시험을 보지 말고 실습이 가능한, 그러니까 실습 교과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과목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온라인의 시험을 치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이제 온라인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블랙보드에 가시면은 온라인 시험의 가이드라인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온라인 시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온 것을 보면 대부분 시험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공평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면서 든 생각은 어차피 절대평가로 바뀐 데다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거는 그냥 단순히 학점을 따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걸 배우고 정말 거기서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거두는 것들이 이 수업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시험을 본다고 해서 지식을 외워서 다 쏟아버리고서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지식을 배우고 근데 대부분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죠? 이게 우리 뇌라고 하면은 시험 기간에 한 24시간 동안 여기다가 막 지식을 쏟아 넣죠. 그래서 막 지식을 이만큼 채워. 그 다음에 시험지에다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들어서 여기다가 넣는 거죠. 막 쓰고 그 다음에 뇌가 다시 이제 리셋돼서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배워서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볼까 해요. 시험 대신에 대체 과제로 보는 형식.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학습 노트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 노트. 근데 학습 노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육평가 수업이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수업이 있잖아요. 이 수업들을 각각을 그냥 베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이제 교재랑 강의랑 이제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여기다가는 요약해서 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 내용은 결국 어떤 개념이랑 연관이 되고 이거는 결국 어떻게 쓰일 수 있고 중요한 개념은 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학습 노트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제출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노트를 쓰면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웠는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을 알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지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인지 이론? 인지 이론에 의하면은 그냥 단순히 단순 암기나 이렇게 적어서 쓰는 거 있죠? 적어서 외우는 거. 저희 때는 이거를 이제 깜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제 깜지가 어떻게 쓰는 건지 아시죠? 이렇게 A4 용지 같은 게 있으면 빽빽하게 그냥 계속 쓰면서 외우는 거죠. 이거의 학습 효율은 몇 프로일까요? 학습 효율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깜지 10번을 쓰면은 이제 하나 정도 외워진다고 보면 되겠죠. 10개 쓰면은 한 페이지 정도로 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효율이 되게 낮은 공부법이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또 휘발될 가능성이 높고요. 휘발된다는 건 이제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빽빽하게 쓰면서 외웠던 것들 여러분들 단어 외울 때 주로 이렇게 외우잖아요. 저도 그렇게 외웠고 이렇게 외우면은 다 금세 까먹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내가 스스로 재구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1주에서 15주까지의 수업을 그냥 처음부터 쭉 들으면서 막 이렇게 베껴 써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정리해서 혹은 뭐 내가 보니까 이거 3주차 수업이 1주차로 오고 이 1주차 수업은 한 4주차 정도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학습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학습했다. 이렇게 재구성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학습 효율이 7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보면은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절대평가인 마당에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하고 이런 거보다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실제로 이걸 알고 졸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중간고사 제출이 7월 첫 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학습 노트를 쓰면 어떨까? 제출하는 방식은 꼭 A4 용지에다가 컴퓨터로 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공책 같은 데다 썼으면은 공책을 사진 찍어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 인스타그램 그 DM으로 주시던지 아니면은 저기 저한테 개인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던지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험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이게 제일 유력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공부가 되고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평가로 이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그 시험을 보면서 내가 그냥 충분히 공부하고 내가 성실하게 했다 하는 것들만 보여주면 전 여러분들한테 학점을 잘 드릴 거예요.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줬던 과제에서는 제가 잘한 학생들 거를 뽑아서 보여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점수가 낮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점수가 높을 수도 있죠. 제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은 대부분 이제 패스 점수 만점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부담감 위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배울 수 있는가, 실제로 뭔가를 배웠는가 하는 것들을 더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학점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학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내 실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학점에 목매지 마시고 학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셔서 실제 실력을 키우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수행평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다 못 다뤘던 내용들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행평가라는 게 뭐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수행평가라는 거는 결국엔 학생들의 단순히 인지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정의적 영역이나 심동적 영역까지도 다 평가하는 방법, 그것들을 우리가 수행평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필고사를 제외한 형태의 검사들을 우리가 수행평가라고 했었고, 수행평가를 하면 장점은 이 학생이 어디서 잘못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사가 개입을 할 수 있다. 교사가 개입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제로 더 배워나가는 게 많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수행평가, 그러니까 엄밀히는 이제 이 수행평가가 더 큰 개념이거든요. 수행평가라는 큰 개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 여러 다른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수행평가라는 거는 지식이나 어떤 수행 정도, 지식이나 기술의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평가하는 건데, 이게 이제 되게 광범위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수행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로는 뭐 참평가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평가라는 것도 있고, 또 직접 평가, 대안적 평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우리가 흔히 쓰는 수행평가라는 말 대신에 쓰는 말입니다. 이 참평가라는 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평가라는 거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그
한번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고용이 됐어요. 근데 이 고용된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은 해당 어떤 컴퓨터를 만들면은 그 컴퓨터 안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이 다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너무 똑똑했던 거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몰래 그냥 그 집에 가서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기만 하면은 전체 프로그램이 다 돌아갔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지워지면서 컴퓨터 그 점검이 완료되는 그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컴퓨터들을 다 그냥 그걸로 해서 넘긴 거죠. 다 해서 그걸로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는 그게 아니라 다 직접 켜보고 이렇게 해야 했던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을 짜서 더블 클릭만 해놓고 하루 종일 막 회사에 출근해서 몰래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뉴스 보고 만화 보고 이렇게 3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3년 후에 걸렸다고 합니다. 걸려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동안 이 3년 동안 업무를 태만히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욕을 먹었다 하는 기사가 이제 인터넷에 나왔는데 이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래머가 이제 그 트위터에다가 올린 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3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 다만 문제는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그 프로그램 짜는 법조차 까먹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재밌는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실제 생활에서 이 프로그래머가 실제로 했던 일은 이거를 잘 점검하기만 하면 됐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보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찾아보거나 다른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른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코딩을 하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이 참평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실제 그 맥락 속에서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를 구현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그래프가 어떤 함수를 치면 나오는지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월드 와이드 웹에서 검색을 하고 이 검색에 나온 것들을 바로 적용을 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내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부정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컴퓨터를 찾아봤다. 인터넷 찾아보고서 했으니까 반칙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참평가라는 거에 의하면 지금 외우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이런 식의 평가가 참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 안에서 들어가서 해보는 거 이게 바로 참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라고 하면은 이 참평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다 하면은 실제로 비행기를 운전하게 해보는 거죠. 비행기를 운항하게 해보는 것 혹은 뭐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를 운전하게 실제 상황에서 해보도록 하는 것 그게 참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면허 딸 때 도로 연수하잖아요. 도로 주행 시험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참평가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상황 속에서 해보고 그걸 가지고 평가받는 거 이거를 우리가 참평가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포트폴리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자기가 했던 결과물들을 이제 모아둔 자료집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실제로 이제 제가 찾아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이 작가분의 포트폴리오인데 I am a 모르겠습니다. 디자이너라고 하시네요.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분이 만든 포트폴리오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웹상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넷 포트폴리오라는 사이트에.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디자인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뭐 컵을 하기도 했고, 티셔츠를 제작하기도 했고, 팸플릿을 만들기도 했고, 뭐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었죠. 여기 보면 통영 국제음악 축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달력 디자인했던 것들, 그리고 뭐 태안 소금 브랜드 디자인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자염 이런 거 있죠. 자염. 그리고 소금통 이런 거 디자인했었고, 그 다음에 이 러쉬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했었다. 자기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봤다. 이거 던킨 도넛이죠. 던킨 도넛. 여기 그 호머 심슨이 있네요. 호머 심슨 하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생각나는데, 이 에피소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지옥에 간다면, 이런 에피소드인데, 지옥에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평생 동안 반복해야 되는, 그게 이제 지옥에서의 형벌이라는 거죠. 싫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걸 싫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미국의 블랙 코미디죠. 그래서 이 호머 심슨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 던킨 도넛 먹는 게 그 이 사람의 제일 행복하는 시간인데, 이거를 이제 지옥에 가서 던킨 도넛을 이 크리스피 크림 이 도넛을 계속 먹어야 된다 하는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전혀 싫어하는 내색 없이 행복하게 이 크리스피 크림을 계속 먹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네요.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스테들러 연필 디자인도 했고, 뭐 그다음에 디뮤지엄에서 이게 서울에 있는 박물관이잖아요. 거기 그 미술관 디뮤지엄에서도 뭐 전시 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작품들을 쭉 모아놓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작업물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구나 교환을 만들잖아요. 교구나 교환을 만들었을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만들었던 교구나 교환을 가지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구나 교환들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건가요? 대부분 자기가 만들었던 교구나 교환들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뽑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죠.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교구나 교환들을 뽑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그 기존의 평가하고는 어떤 점이 구분되는 걸까요? 기존에는 교수자가, 선생님이 시험을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과제를 해와라, 혹은 어떻게 뭐 행동을 해봐라 하는 것들을 이제 교수가 제안을 했다면, 이제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자기가 구성한다는 거, 무엇으로 평가받을지를 내가 정한다는 점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넷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사이트 그 그림을 보면 어떤가요? 이 사람이 한 번 작업했던 내용들, 처음부터 그렸던 내용들을 쓴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가 했던 모든 작품들 중에 제일 잘한 것들, 제일 기억에 남는 것들, 이분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림들을 그렸겠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자기가 선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축적해온 작업물들 중에 내가 뽑은 것들을 모아서 평가하는 형식, 이거를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제 미술 같은 거를 예로 들었는데, 다양한 예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학습 노트 이런 거를 검사할 수도 있고요. 학습 노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사실 이번 평가에서 하려고 하는 건 요겁니다. 학습 노트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네. 근데 뭐 수학 연습장 같은 거를 검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관찰 일기 같은 거 쓰잖아요. 초등학생 때 보면은 학교 다니면서 뭐 식물 관찰 일기 써라 하면은 콩 심어놓고 콩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정 중심이랑 결과 중심이 있습니다. 결과 중심 같은 게 대표적으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그림이나 작품집 같은 거 이런 걸 볼 수 있고, 과정 중심은 우리가 봤던 학습 노트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과정에 더 중심을 둔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작업을 해왔는지를 보고, 아, 이 사람이 되게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실제로 이게 이 사람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줬구나 하는 경우에는 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 이런 걸 쓸 수 있을 거고, 결과를 하는 경우에는 뭐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음악 결과물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교사가 그걸 보고서 아, 이런 부분들을 공부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해줄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만약에 교육평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을 보고 아, 이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공부했구나.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했는데 어느 부분이 비어있네, 어느 부분들이 좀 약하네 하는 부분, 그 부분들을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권면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더 알려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그 다음에 직접평가랑 대안적평가를 안 했네요. 직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를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행위를 직접 관찰하는 거. 뭘 하고 있는지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공을 차봐라, 뭐 적절하게 공을 차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글씨 쓰기라고 하면은 실제로 글씨를 써보라고 한 다음에 그 글씨 쓰는 과정들을 평가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안적 평가라는 거는 기존의 평가 방법을 이제 대체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한 사실 모든 것들이 대안적 평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노력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열정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수행 대비 얼마나 잘해졌는지 그 증가한 폭을 측정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모두 대안적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보조적인 개념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수행평가 안에서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활용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딱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구조화, 이쪽으로 갈수록 구조화된 평가고 이쪽으로 갈수록 비구조화된 평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구조화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 딱 그 틀이 잡혀 있다는 거죠. 엄청 체계적으로 틀이 잡혀 있고 그 틀 안에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가장 구조화가 되어 있는 평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유형 평가라고 해요. 진유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OX 문제 푸는 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진유형이라고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핵심 개념에 대해서 딱 제시를 하고 요게 맞는지 틀린지를 풀어보도록 함으로써 하는 거기 때문에 진유형 같은 경우를 가장 구조화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다형. 여러분 선다형이 뭐죠? 1번, 2번 쭉 있고 5번. 그래서 몇 번이 답인지를 고르는 문제. 이걸 우리가 선다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있으면 오지선다형이죠. 5개의 답안지가 있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배합형이 있습니다. 배합형. 배합형이 뭐죠? 이게 섞는다는 거죠. 진유형이랑 선다형을 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괄호형이나 단답형이랑 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 보면 어때요? 이 평가하는데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문제로 조금씩 바뀐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괄호형이 있습니다. 괄호형. 그래서 뭐뭐는 쭉 뭐뭐다 라고 설명을 해놓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적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들어갈 말이 사실은 수행평가였는데, 아니 포트폴리오였는데 어떤 학생이 여기 수행평가다 이렇게 썼으면 이게 둘 다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수행평가 안에 소속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괄호형이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논술형, 구술형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논술은 이제 글로 쓰는 거고 구술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 하는 게 더 비체계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말을 논리적으로 한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마치 말을 봤을 때 글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게끔 말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술형 평가를 하는 거 그런 건 이제 더 비구조화된 평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이제 수행 평가.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 직접 수행 평가에 가깝죠. 그 다음에 여기가 포트폴리오. 마지막이 참평가. 이렇게 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비구조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유형에서 이 참평가 형태로 가면 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기는 실제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느냐, 인지적 영역,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 그 다음에 학습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인위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한 번 시험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로 이쪽으로 올수록 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양적인 평가를 주로 하고, 근데 반면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게 되냐면은 실제로 인지뿐만 아니라 인지도 있고 정의적 영역도 있고 심동적 영역도 있고 다 한꺼번에 검사를 한다 하는 부분이 있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이 동반되는 거. 자, 여러분이 성경 시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OX 문제를 성경 시험으로 풀어. 이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죠. 더 어려운 건 뭐죠? 성경대로 사는 게 훨씬 어려운 문제인 거죠. 뭐 꼭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도덕 지침에 대해서도 도덕 시험을 보는 거, 도덕 OX 문제를 푸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도덕적인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수록 조금 더 다양한 분면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다분적 평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분적 평가. 그리고 개방형 평가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시험이고, 여기는 교수적 기능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적 기능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가르친다는 거예요. 목표가 가르치는 데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교수적 기능입니다. 반면에 이쪽은 행정적인 기능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가지고 이 학생의 다음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거나 가이드를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점수가 몇 점이니까 이 학생은 장학금 받아도 돼, 혹은 이 학생은 몇 점이니까 이런 자격을 줘도 돼 하는 것들, 그런 행정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